원짜리 명품백을 갖는 것보다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가지면 저도 내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드는 것보다 평소 좋아하는 속옷, 예쁜 꽃, 초콜릿을 자주 구매하는 것이 행복을 느끼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 좋은 거 한 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소유보다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자주. 행복은 순간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이 입안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는 것처럼 행복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자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행복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재미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별로 재미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고. 내가 재미있던 적이 있었나? 꼭 사람이 살면서 재미있을 필요는 없지만요. 내가 재미있었던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재미나게 산 적이 없어. 내가 재미있는 일이 없었어 하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재미를 만드셔야 된다고 해요. 일부러 내가 재미있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놀러 가거나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지인들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재미를 만들어 보는 것도 행복감을 느끼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수시로 자주 느끼는 게 좋고요. 소유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비싼 고가의 물질을 사는 것도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는 그게 좋아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경험, 어떤 활동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활동을 통한 경험이 더 오래 장기적으로 기억에 남고요. 물건을 사서 행복을 느낄 때는 비싼 거 한 번 사는 것보다는 작지만 우리가 그걸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과 함께 소확행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소확행을 소소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행복감을 주는 그런 행복을 자주 느낀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한테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 아이들이 쑥쑥쑥 클까?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나? 부정의 말을 해줘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아까 5살부터 70살까지 대한민국 70명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부모님들은 긍정의 말을 해준 부모님, 어떤 부모는 긍정적이지 못한 말을 해준 부모님이 계셨지만 분명한 거는 부모가 해줬던 말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행복감을 줄까 한번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고 자녀는 이 넓은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이 넓은 세상으로 흘러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인격체로 성숙하게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틀에 가두지 말고 세상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소유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행복감이 증대되고요. 그리고 행복은 한 방이 아니라 수시로 자주 아이스크림이 입에 녹는 것처럼 순간 우리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요. 그 방법의 하나로는 비싼 고가의 물건을 사는 것보다 작지만 예쁜 머리핀 하나, 맛있는 도너츠 하나, 이쁜 스카프 하나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경험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이 사회가 윤택해지고 이 사회가 윤택해져야 국가가 부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화만사성. 우리 또 마침 이 서구청 이 군산복지관에 또 이번 키워드가 가화만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화목해야지 모든 게 다 성사가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내 집안도 가족이라는 게 가정이 하나의 작은 사회인데 국가인데 내 집도 단속이 안 되면 사회나 국가나 단속이 될까요?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내 몸을 바로 세우고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바로 세워서 내가 건강해야 제가 하고 수신해서 제가 하고 치국평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할 때 우리 가족도 내 자녀도 모두가 행복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저도 울컥하는 마음에 소리도 지르고 화도 냅니다. 그런데 이왕에 화를 낼 거 좀 슬기롭게 내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어머니들도 아마 이걸 보시면은 한번 체크아웃 해보세요. 아, 나는 어떤 유형이네? 아, 나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요거를 이런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자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책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아이 마음 다치지 않게 엄마 화 잘 내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아이 마음 다치지 않게 엄마 화 잘 내는 법. 자, 출처는요. 뜨인돌 출판사에 나와 있는 나가나와 후미코가 지은 책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해요, 어머니들. 아이의 마음 다치지 않게 엄마 화 잘 내는 법. 아, 화를 잘 내는 법이 있었나?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나는 되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화를 잘 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화를 안 내요. 왜 화를 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화내는 시간에 그냥 내가 다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다. 왕언니 엄마. 왕언니 엄마. 왕언니의 유형은 어떤 사람인가 볼게요. 매사에 진취적이고요.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짜증을 내요. 아, 조금 찔리네요, 저는요. 든든하게 의지할 수가 있어. 이런 엄마한테는 왕언니야. 왜 동네에도 이런 분들 한 분씩 계시잖아요. 왕언니 노릇 맡아서 자처하시는 분들, 우리 사회 나가면 이런 분들 저희 직장에도 있거든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해줄게. 신경 쓰지 마. 해결사 역할을 해주시는 왕언니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매사에 되게 진취적이고 근데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면 엄청 많이 짜증을 내신대요. 나만 믿어. 당신 태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약간 지시하는 스타일이죠. 까짓건 뭐 한번 해보지 뭐. 인생 뭐 있어? 야,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잖아. 다시 해봐. 너 내 말 듣고 있어? 제대로 잘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고개 끄덕거리지 않는 거야? 나도 했으니까 하라고. 나도 했는데 너 왜 못하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약간 군대의 약간 장군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 왕언니 스타일이?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혹시 나인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몇 가지 유형이 나와 있거든요. 그 유형 중에 제가 첫 번째,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왕언니.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언니 되게 좋아해요. 이런 언니가 내 주변에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언니들의 특징은 조금 다혈질이고 욱하기는 하지만요. 뒤끝 없고요. 그리고 이 언니들은요.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 문제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지만 해결까지 해준다면 정말 그건 땡큐 아닐까요? 보겠습니다. 왕언니 엄마 타입은 분노 스위치가 켜질 때만 말 안 하고요. 또 가고 있으면 답답해요. 예.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또 가고 말 안 하고 있으면 그거 못 봐요. 너무 답답해요. 속이 터져요. 아, 왜 말 안 하는 거야? 말을 해. 그러니까 틈을 안 주는 거죠. 막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막 좀 약간 다그치는 스타일이고요.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유형이라면, 내가 이런 스타일이라면 그 분노를 줄이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는 나쁜 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그들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막 다그치기 때문에 숨 고르게 한다. 아, 내가 지금 막 다그치고 내가 푸시하니까 그가 지금 조금 당황스럽다. 상대가 당황스러워서 지금 숨 고르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집중해주지 않으면 상처받기 쉬운 타입이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쳐다봐야 되는 거죠. 내 말을 한 명이라도 안 들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되게 상처받는 소심한 또 면이 있어요. 왕언니가 대부분 만나보면 되게 마음은 되게 약해요. 되게 소심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요. 짜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내 말을 잘 안 듣는 게 아니라 숨고르기를 한다. 나를 집중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상처받지 말아라. 그들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래서 혹시 이런 왕언니 스타일의 엄마 성격이시라면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거나 무시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냥 숨 고르게 한다.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막 몰아붙이니까 지금 조금 당황스러워서 한 템포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마음의 짜증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절대 왕언니 무시해서 왕언니를 함부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의의 사도, 원더우먼.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분들 주변에 계시죠? 막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이런 분들은요, 막 되게 그 의협심에 불타요. 예의가 바르고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내가 해야지. 내가 도와줄게. 아니, 지금 그렇게 그 백화점에서 환불도 못 받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내가 전화해서 내가 환불해 줄게. 쓰지도 않고 새 물건인데 영수증 안 갖고 갔다고 환불 안 해줬어? 내가 전화해서 내가 환불해 줄게. 영희 엄마, 철수 엄마, 걱정하지 마. 이런 분들 한 분쯤은 아마 옆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의의 사도 원더우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예의범절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인사 안 하거나 뭐 조금 이러면 학생 어른한테 인사해야지 라고 정말 엘리베이터에서 학생들 만났을 때 그렇게 훈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규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롤과 규칙을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인사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항상 인사해야 되고 정말 아파서 조금 늦었는데 그걸 깨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치사하게 깨버리면 안 돼. 너 왜 늦었어? 정확하게 약속 지켜야지. 너만 아파 나도 아파. 왜 깨부리고 왜 변명하냐? 이렇게 약간 그런 어떤 룰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막 다그치는 스타일이에요. 똑바로 못해? 이런 스타일이죠. 예, 굉장히 규율과 규칙과 예절과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런 정의의 사도, 항상 성실하고 예의 바른 이 어머니들. 자, 따돌림이나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와라 화가 치밀어. 약자, 아까 굉장히 제가 의협심이 많다고 그랬죠. 사회적 약자를 누군가가 괴롭히고 사회적 약자를 따돌리거나 그러면은 그걸 못 보고 화가 치밀어요. 굉장히 정의롭고 이 연민과 애정이 많은 분들이에요. 왕따는 안 돼. 친구들이랑 모두 사이좋게 지내야 돼. 절대 왕따는 이 원더우먼 스타일 엄마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이좋게 놀아야지 약자, 뭐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따돌리거나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런 또 엄마들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르거든요. 막 얘기하면 막 울컥울컥하고 흥분하는데 그런 또 우리 원더우먼 스타일의 어머니들의 분노를 줄이는 방법은 바른 소리를 무기로 휘두르거나 자승자박에 빠지고 상대의 입장이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죠. 자, 이 어머니들은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예의 바르기 때문에 논리정연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변명을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원리 원칙자고 어떻게 보면 되게 예절과 예의에 충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자꾸 그분한테 나의 정당성을 이해시키고 주장하려고 하면은 더 불협화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서로가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엄마들이 화가 났을 때, 이런 성향의 어머니들이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그 화를 다스리느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옳고 그름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자, 원더우먼 엄마는요, 거꾸로 상대방의 말을 좀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도 인생에 있어서는 예외도 있다. 예외 법칙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의도 중요하고 규칙도 중요해. 그런데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고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고 화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더우먼 유형의 어머니들은요, 원칙도 좋고 예의도 좋고 예의 범절도 되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한 번 정도는 이해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원더우먼 유형의 어머니들 봤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초지일관 마이 페이스형. 자, 어떤 엄마가 해당할까요? 이 엄마는요.
고집스러운 면이 있고요. 내면에 강한 주관을 숨기고 있어요. 자, 초지일관이야.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뭐 옆으로 절대 안 돼요. 그냥 딱 자기가 오늘은 이 길이야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에 공사를 해도, 이 길에 만약에 뭐 자동차 사고가 나도, 이 길에 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냥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정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선 이게 법이야. 나는 나야. 지금 당장 해.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들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그 아이들은요 조금 유연한 부모가 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바꾸는 거는 거짓말쟁이라서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인 거예요. 상황.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못하는 거지, 아이들이 나쁘거나 아이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숙제를 안 했어. 그러면 너 왜 안 했니? 너 엄마랑 약속 안 지켰어? 라고 다그치지 마시고 숙제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고집스럽게 일관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TV에서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이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숙제는 해야지라고 물론 얘기는 하지만 그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방탄소년단이라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이가 숙제를 안 한 거지, 숙제를 하기 싫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엄마를 골탕 먹이려고 안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집스러운 유형의 부모님들은 항상 유연한 사고를 조금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그 상황이 아이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를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이 엄마들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그 마이웨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가 흐트러지는 걸 못 견뎌 하고요. 9시에는 자러 가라고 했지. 만약에 9시에, 10시에 잘 수도 있고 11시에 잘 수도 있는데 그냥 직진이에요. 잠은 꼭 9시에 자야 돼. 밥은 아침에 꼭 7시에 먹어야 돼. 그 룰을 절대 못 바꿔요. 밥은 7시에 먹으라고 어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못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늦잠 자면 더 늦게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이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이런 엄마들 어떻게 분노 줄여야 될까요? 규칙을 조금,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3번에 규칙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면서 짜증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틀에다가, 정해진 규율과 틀에다가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유연하게 고무줄처럼 탄성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유연한 사고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안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없어질 줄 알고 우리가 확신한 그런 순간들이 지금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확신하고 뭔가 정답을 갖고 간다면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연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고집스럽게 한 방향으로만 아이를 푸시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에 먼저 귀 담아 주시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한번, 아이가 나빠서, 아이가 약속을 안 지켜서, 아이가 거짓말장이라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한번 이해해주고 조금 느슨하게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용의 주도 신중파보모.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해서, 완벽주의 엄마죠. 분해전이 굉장히 빠른 책략가고요. 신중하고 용의주도하다. 용의주도라는 말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용의주도하다. 좀 숨이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너무 신중하고 너무 꼼꼼하시고 너무 완벽주의자이신 부모님 계신가요? 계시겠죠. 제 주변에도 있으니까. 철저한 준비를 항상 강조하세요. 이런 부모님들은요, 미리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다 시뮬레이션을 돌리셔서 모든 걸 다 무슨 과학을 검증하듯이 논리적이고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해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냥 모든 게 다 데이터를 가지고 다 완벽해야지만 실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숨이 막힐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유형이라면 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특징을 볼게요. 아이가 행여나 준비물 빠뜨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준비물 챙겼어? 또 빠뜨렸어?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런 본인의 어떤 결벽증, 완벽주의 때문에 아이를 다그치게 되죠. 너 숙제했어? 너 제출했어? 레포트 며칠까지인데 제출했어? 정말이야?
너 그 체험학습 냈어? 어제 가져갔잖아. 왜 냈다고 나한테 말 안 해? 너 정말 내서 가방 다시 열어봐. 너 알림장에 끼어있는 거 아니야? 계속 확인하죠. 계속.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아이가 깜빡 잊고 제출 안 했다면 엄마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출했는데 우리 엄마가 계속해서 묻고 또 묻으면 그건 잔소리가 되고, 아까 어떤 분 부모님이 한 말 중에 어떤 거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엄마 잔소리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너무 신중하고 디테일하고 용의주도한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은요, 나중에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어머니가 부모님이 한 말 중에서 무엇이 기억에 납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엄마의 잔소리밖에 생각 안 나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분노를 줄일까? 그냥 믿고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참견 줄이고 아이를 믿는 마음. 우리 아이가 나처럼 똑똑하고 우리 아이가 나처럼 꼼꼼할 거야. 기다려주세요. 근데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잘 기다려주는데 내 새끼는 잘 못 기다려준대요. 다른 아이들은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은 다 기다려주는데 왜 내 새끼만, 내 자식만 참 기다려주기가 힘들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이게 참 힘들어요. 저도 이 지켜보는 걸 잘 못해요. 이 손이 급하고 마음이 급해서 그냥 가서 제가 해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다리고 믿어줘야 돼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믿고 기다려주는데 뭔가 준비물을 챙긴다거나 뭔가 행위를 할 때는 그게 너무 느려서 제대로 못할까봐 제가 가서 막 준비물을 챙겨줬던 기억이,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구 생각납니다. 마구. 그래서 아이 할 일을 제가 다 뺏어갔고요. 심지어는 제가 지켜보지 못해서 아이 큰애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분이 있잖아요. 왜 여행 가면, 단체 관광 가면. 근데 제가 거기까지 참견을 하더래요. 그분이 이제 화장실 다녀오세요.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이드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사람들 다 챙겨서 버스에 태우겠습니까? 제가 그 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관광객들을 다 모았어요. 저기 사모님 곧 버스 출발해요. 얼른 빨리 가세요. 저기 사장님 지금 버스 출발해요. 얼른 빨리 가세요. 제가 막 그러고 다녔더니 저희 딸이 이러더라고요. 대학교 4학년 때 딸하고 같이 여행 갔거든요. 창피해서 엄마랑 못 다니겠대요. 그래서 왜 뭐가 창피해? 그랬더니 엄마 지금 엄마는 남의 일자리를 다 뺏고 있어. 어련히 저 가이드님이 여행객들 다 모집해 올까봐 왜 엄마는 가이드님이 하는 일을 뺏어서 기다려주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끄럽게. 그래서 제가 지켜보는 거 못하는구나. 또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근데 혹시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물을 챙기거나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찾을 때 저처럼 조급하게 가서 해주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더 잘할 겁니다. 너무 완벽하거나 너무 모든 거를 꼼꼼하게 용의주도하게 하시는 분들은 좋은 점도 많겠죠. 그러나 아이들한테는 숨이 막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순이 엄마. 제 주변에 이런 분 진짜 있어요. 그분은요, 그냥을 못 가요. 시시비비를 다 가려. 옳고 그름을 다 가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때 나훈아 가수 공연 봤잖아요. 근데 제가 나훈아 가수를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그 연세에 그렇게 에너지가 있다는 게 대단하신데, 그분의 노래 중에 이게 있어요. 공이란 노래가 있는데 살다 보면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나 나나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살으라는 그 노래가 공에 나타나는데, 살다 보면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굳이 이렇게 시시비비 안 가리고 살아도 다 물은 흐르고요. 다 갈 건 가더라고요. 근데 이 똑똑한 엄마들 보면요, 항상 완벽주의자예요. 엄청. 그리고요, 매사를 흑백 논리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이건 흑이고 이건 백이고 이 흑백 논리로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매 순간을 따져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지 않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노래 제목처럼 그렇게 모든 걸 따지면은 너무 숨막히고 우리가 너무 피곤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엄마들 보면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 본인이 다 하셔야 되고요. 어느 쪽이야 빨리 결정해.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둘 중에 하나. 뭐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그치는 성격이고요. 좋은 점도 물론 많죠. 똑똑하니까 손해 안 보고, 그리고 항상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주니까 좋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은요, 숨 막힐 것 같아요. 숨 막힐 것 같아요. 항상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으니까. 때로는 눈 한쪽, 애꾸눈처럼 한쪽 눈 질끈 감고 가주는 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래 흑백을 가려서 이분법적인 잣대를 자주 든대. 학원 갈 거야 말 거야. 핑계대고 빠질 거면 확실히 때려치워. 아우, 너무 찔리는데요. 너무 찔리는데요. 하면 하고 말면 말어.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자, 혹시 할 거야 말 거야. 안 할 거면 때려치워. 네, 어머니들, 아이들 상처받습니다. 자, 너무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틀린 건 없고 다를 뿐이거든요.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는 회색으로 내버려둬도 되는 일이 많아요. 어떻게 색깔이 흰색하고 검은색만 있어요? 중간색도 있어야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요, 아이들이 유연하지가 않고요, 다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아이로 키우려면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단다? 검은색하고 흰색 빼놓고도 정말 많은 색이 있어 얘들아 라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분법적인 사고, 너무 시비시비 가리는 부모, 너무 똑똑한 부모 되는 거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유분방형 부모, 행동파. 항상 액션바이, 몸이 먼저 움직이죠. 사고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생각을 즉시 행동에 옮겨요. 저도 약간 이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 있으면 바로 행동해야 돼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생각을 하고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저는 실패하든 실수하든 먼저 몸이 먼저 가요. 몸이 먼저 가는데, 자 볼게요. 이러면 뭐? 입 다물고 있어. 말은 똑바로 해야지. 확실하게 말하지 않을 거면 이해할 수 없거든. 그런 건 이상하잖아. 아이디어가 차고 넘치잖아. 내 생각은 말이야 항상 주장하고 항상 즉시 행동하려고 합니다. 행동파예요. 뭔가 생각이 되면 바로 액션바이가 돼야지 직성이 풀리십니다. 자, 볼게요. 나중일을 깊이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가 분쟁에 휘말리고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 안 하는 거야. 막 즉시 행동하니까 쉽게 말하면 손해를 많이 봐요. 어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막 오늘 세일한대. 바로 사. 진짜 좋다. 진짜 30%밖에 안 해? 바로 물건을 사는데 그 다음날 다른 데서 50%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20%를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바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이게 한 템포 한 5분이라도 이게 30% 하네? 혹시 다른 데는 세일 안 할까? 다른 데는 50% 하는 데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해. 와, 30% 한다. 바로 사.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나 이거 50%에 샀는데 이러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자, 즉시 행동에서 좋은 것도 많지만요, 손해보는 부분도 많고요. 또 특히 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말을 뱉고 즉시 했는데 뒷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솔직하잖아요. 난 내가 뭘 잘못해? 나는 그냥 그 순간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했어. 나는 그냥 즉시 행동에 옮겼을 뿐인데 왜 내가 잘못한 거지? 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항상 조금은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거죠. 3분만, 3초만, 5초만 한번 이렇게 숨을 한번 내쉬고 생각해보는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금전적인 피해도 줄일 수 있고요. 다양한 피해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아이하고의 문제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마지막 장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A, B, C, D, E, F 6가지 유형의 부모님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앞으로 넘겨볼게요. 행동파, 자유분방, 똑순이 엄마 타입, 시시비비 가리는 똑순이 엄마 타입, 신종파, 용의주도 엄마, 나를 따르라, 초지일관 엄마, 언더우먼 엄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유형인지 다시 한번 체크아웃 해보시고요, 어머니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이런 유형의 학부형이구나. 뭐 똑같지는 않지만 내가 여기 한 2-3개 정도 해당된대
아니면 뭐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나 자신을 한번 보시고 결국에는 화를 슬기롭게 잘 내야지 우리 아이가 이쁘게 잘 성장하잖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도 우리가 좀 멋있는 부모, 나중에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참 멋있었어. 참 괜찮으신 분들이었어. 우리가 아이들을 괜찮다라고 키우면요. 아이들도요. 우리를 참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4가지 파트로 짧은 시간이지만 소통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아직 늦진 않았네요. 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